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그 12번째 이야기, 심각하면 떨어진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이 보면요, 면접자 10명 중에 절반은 대부분 웃지 않더라고요. 심각하면 떨어진다란 말, 거기다 비장하기까지 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하는 좀 솔직한 얘기인데, 누구 면접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마치 누구를 때리러 온 사람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면접관들은 또 그런 표정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특히나 면접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은 아마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바로 평소의 습관인 거죠. 사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뉴스 보도들이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실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을 수 있다면은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도 웃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본부장은 또 오페라 매니아잖아요. 그 오페라 중에서 바그너 오페라 중에 발키리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그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청중들 또는 독자들한테 얘기에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 오페라 배우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아마 독일이 가지고 있는, 독일이라는 어떤 서구 문화권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레슨, 교훈이라고 하죠. 바로 뭐냐면, 힘들 때는 웃어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제 그 오페라 중에서 나옵니다. 브룬힐데라 그러죠. 브룬힐데. 그 여주인공이 이제 발키리인데, 브룬힐데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히나 안 웃어요. 저도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외국인들 많이 보고 사장님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웃어요. 그리고 웃을 얘기를 자꾸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웃을 일이 실제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내일 모레가 다음 주가 면접이다, 또는 내일 모레가 면접이다 라고 할 때 마음가짐으로 가장 들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스스로를 좀 글로벌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화는 서구 문명에서 주로 쓰였던 레슨처럼 기본적으로 좀 일부러 즐거운 일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구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체적인 사람들을 상당히 순상해요. 제가 왜 서구적인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들께서 다국적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도요, 임원분들 중에서 외국인들 되게 많아요. 또 그분들이 외국 대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스터나이즈 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서구 문명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주체성이죠. 따라서 그 주체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스스로 떳떳하게 빛나는 사람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너무 누굴 추종하거나, 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잖아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파네 우파네, 누구를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그런 거에 대해서 경도돼 있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특히나 글로벌화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일수록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는 사람이죠. 자, 얘기가 좀 넘어갔는데, 그만큼 스스로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쾌할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를 유쾌한 환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나 스스로를 환경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면접관이 봤을 때는 상당히 탐나는 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영화 배트맨 보시면 조커라는 사람이 나오죠. 조커. 그 조커 VN 벤데타도 나오고, VN 벤데타 영화도 있는데 그건 뭐 좀 어려운 영화니까, 배트맨 조커가 어떻게 나오죠?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을 어떻게 만든다? 조커의 입처럼 이렇게 웃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조커 입을 되게 좋은 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입, 이게 바로 관상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관상이라고 그러죠. 돈 버는 관상.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도 이미 웨스터나이즈 된 겁니다. 관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면접 중에서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집안은 좀 별로고 우리 아버지도 좀 뭐 그렇고 라는 식으로, 물론 뭐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말하는 뉘앙스가 상당히 자기 비하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면접관들은 자기 집안에 대해서 비하하는 느낌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실 때 상당히 자연스러운 논조로 집안 자랑을 하는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개천에서 난 용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개천태생인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용이 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어떤 냉정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짝 자랑한다는 느낌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면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다 뭐 강남에서 나왔지만 사실 무늬만 강남이었지 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비해서, 주변 분들이 워낙 부자가 많고 뭐 난다 긴다 하는 뭐 기업의 자식들, 뭐 땅 부자들, 졸부, 이런 자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서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살고, 어렸을 때부터 자격지심에 쌓여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부질없더라고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좀 컨트롤해서, 나는 우리 집에서는 어떤 좀 장점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약간 좀 아주 과대한 거짓말 말고 살짝 어느 정도의 과장 정도는 좀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랄까요? 좀 뭐 우리 아버님이라든지 또는 어머니 또는 뭐 할아버지라든지 또는 뭐 먼 친척 중에 뭐 누가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해줘도 그분들이 그냥 쪼크로 잘 듣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어떤 자격지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휩싸여서 실제로 조직에 들어와서 자기의 자격지심을 보상받으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면접관들 중에 사실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본인도 되게 힘들게 자랐지만, 마치 너무 힘들게 자라신 분들이 예를 들면 뭐 기업에 들어와서 자기 어떤 보상 심리, 사실 그게 이번에 뭐 요즘 소위 해서 MB라 그러잖아요. 우리 MB 대통령께서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돈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뭐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조직 내에서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릴렉스한 느낌, 그러니까 말하면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등등, 자는 뭐 돈에 대해서 좀 초연합니다 라는 등등,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떠한 자격지심에도 경도돼 있지 않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유쾌하고 또 유장하고 아주 경쾌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다음 주가 면접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현실의 지금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